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의 아들 조카와 제 딸을 항상 비교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태어날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이런 안 좋은 관계로 인해 시댁에는 웬만해선 안 가려 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명절 때만 참석하면서 욕먹지 않을 선까지 도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자 형님과 시모의 눈살은 찌푸려졌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하자 짜증은 고스란히 남편이 받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시모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긋고 할 도리만 하게 되니 시모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형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조카의 몸 상태를 확인했을 때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 며칠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얼굴을 비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고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결국 몸을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입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쓸데없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우리 큰 장손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다박상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오늘 병원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할미가 뭐든지 다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미한테 전부 다 말하렴. 우리 손자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마. 만약 너한테 큰일이라도 생겨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할미도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을 거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도 되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라마. 이런 사고는 우리 장손이 아닌 제가 다쳤어야 했는데 하마터면 대가 끊길 뻔했잖니.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딸 윤희가 다쳤어야 됐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할 수가 있어요? 병문안 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대를 이어줄 우리 귀한 장손이 다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정작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 누군데 그래? 쟤는 아직까지도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장손은 이번에 수석으로 채용이 돼서 곧 입사 날까지 잡혔다는데 쟤는 어떻게 그 나이 먹을 동안 일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거니?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들여서 인생 좀 바꿔보려는 것 같은데 저런 상판으로 누가 데려가겠어? 정말 말이 심하네요. 왜 가만히 있는 제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윤희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로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됐으니까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우리 장손 이거 받아라. 할미가 이번에 입사 기념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별건 아니고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가슴 펴고 생활하라고 통장에 3억 넣어놨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모자라면 언제라도 또 얘기하면 이 할미가 통장에 또 넉넉히 채워주도록 하마. 내가 돈 써들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써야지.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어머나, 어머님, 갑자기 이런 큰 선물을 불쑥 내미시면 어떡해요? 3억을 주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입사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렇잖아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회사가 꽤 큰 기업인데 직원들이 다들 잘 사는지 전부 해외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도 입사하기 전에 좋은 차 한 대 뽑아야겠어요.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 거야. 국산차 타봐라. 인간 취급도 안 해준다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하차감이라고 들어봤니? 차에서 내릴 때 받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차로 인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건 무조건 좋은 걸로 장만하는 게 좋다. 제 딸한테는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면서 집 먼지 취급만 해놓고 조카한테는 3억이 들어간 통장을 건네줬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병실에서 난리를 치며 막말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제 한마디에 시모와 형님도 제 말을 받아치면서 얼굴을 붉혔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집안 싸움이 커져 버렸고 그날 이후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너도 3억이 받고 싶으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니? 네 부모를 원망해야지. 왜 나를 노려보는 거야?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들 가봐라. 지금 한 말들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내 버릴 거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아이고, 제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동서가 우리 집안에서 없어져야 평화가 찾아오지. 대우도 받지 못하는데 버티고 있을 필요 없잖아. 동서는 존심도 없니? 우리 혁이 쉬어야 하니까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형수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건데요. 혁이가 교통사고 났다는 말에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은 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봐도 엄마랑 형수가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몰라요? 여기서 혁이 아빠가 서방님이랑 동서편을 들어준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서방님네는 그냥 가주는 게 가족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창피하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나가요. 우리 혁이가 지금 많이 불편해하는데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 일단 그만들 돌아가라. 여기 있어봤자 서로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 손자 병실에까지 와 이 난리를 쳐야 돼? 그래, 당장 나가라. 너도 네 애미 따라 내 눈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만년치중생에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결혼은 할 수 있겠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오늘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인연 끊게 생겼다.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손녀딸 하나 낳고 땡쳤으면서 뭘 잘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저 그때 윤희 출산할 때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겨우 출산했던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였네요. 바라시는 대로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보, 윤희야, 가자.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저와 제 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 딸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방에 들어가 참아왔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절대로 그 집안 인간들과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든 연락수단을 전부 다 차단해 버렸고, 혹시 모를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집까지 내놓게 되었죠.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보게 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과 저희 집의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마주칠 확률이 높아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시댁 집안 식구들한테 너무 질려버렸다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사 날짜까지 확정받은 상태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딸이 늦은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외출을 했어요. 근처에 친구가 산다고 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자주 얼굴을 못 보게 되니 이해해 주었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외박을 너무 자주 하길래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과 저는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늦은 저녁 외박을 했던 이유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고 교제한 지 2년이 넘어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된 터라 할 말을 잃어버려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은 놀란 저에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고 얼굴빛이 사색이 된 저희 부부는 일단 어떤 남자인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의 말처럼 진짜 건장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근처에 분위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았는데 제 딸과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는 결혼까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연인이 되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2년 전에 제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매장 앞에서 충돌 사고를 목격했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 보고 괜찮냐고 몸 상태를 살펴보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가 현금을 요구했고 조용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하길래 현금을 빼서 주려는 걸 제 딸이 목격하고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달려가 현금을 건네주려는 걸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던 남자를 가리키면서 일부러 돈을 갈취하려고 부딪힌 거라며 카페 앞에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행을 계획한 그 사람은 상습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도움을 줬던 제 딸은 그날 이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런 만남이 2년간 지속이 되었고 이미 상대 집안에는 벌써 인사까지 드렸다는 걸 듣게 되었죠. 딸은 제가 걱정을 할까봐 그동안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는데 딸과 만나던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그 집안에 인사까지 드리게 되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거침없이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딸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벌써 인사까지 드린 뒤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에 더는 고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으로 둘이 잘 됐으면 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둘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예비 사돈분들께선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아주 좋게 봐주셨는지 예비 사이가 제 딸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에 미소를 잃은 적이 없었다면서 옆에 꼭 있어줘야 할 배우자감이라며 제 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네요. 가진 것도 없고 취준생이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딸의 전공이 예비 사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예비 사돈어른이 회사의 경영주라는 걸 밝혔고 큰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게 된 걸 정리해보면 예비 사돈어른께서 회사의 대표시고 그 밑에서 예비 사이가 경영일을 배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무리 제 딸의 전공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곤 하지만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부유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집안입니다. 보통 사돈분들 정도의 집안이시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집안과의 결혼을 선호하시지 않나요? 제 딸이 예비 사이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득되는 건 없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거절을 했을 테고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겠죠. 저희 부부는 윤희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제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고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때 뒤에서 내조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제 아들이 선택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저희들이 선자리를 주선해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 일의 능률도 오를 테고 서로의 성격도 잘 맞다 보니 앞으로 헤쳐나가게 될 일들 또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우리 이쁜 윤희가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건 없습니다. 돈으로는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속사람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을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희가 제 아들과 좋은 궁합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허락하게 된 겁니다. 두 분께서 자식 교육을 어찌나 잘 가르치셨는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었어요. 이번 결혼식이 좋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재력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기를 원할 텐데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위는 결혼식 일정까지 잡게 되었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예비 사위의 회사에 새로운 직원들의 입사한 날이었는지 상당히 많은 신입사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예비 사위 옆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아니었었죠. 어떤 회사인지 궁금했었던 저희 부부는 상당히 큰 건물을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한순간에 제 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예비사위는 점심시간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면서 건물 안에 카페가 있는데 잠깐 쉬고 계시면 금방 나오겠다며 제 딸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딸의 이름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제 표정은 일그러져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앞에 서 있었고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니? 설마 내 장손이 오늘 이 회사에 입사한 날이라서 축하해 주러 온 거냐?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이 기회에 잘 보이려고 미리 작업하는 거니?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조카가 오늘 입사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따로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린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그럼 여기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온 건데?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내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니까 만년 취준생인 동서 딸도 일거리 좀 달라고 찾아온 거잖아. 내 눈치가 백단이야.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내 아들 입사시 끝나고 화장실 청소 일자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수석으로 채용이 됐으니 아마 그 정도 힘은 있을 거야. 그 대신 동서도 앞으로는 나랑 어머님한테 납작 엎드려야 할 거야. 토 하나 달지 말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기로 약속해.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서 또다시 얼굴 붉히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 아들이 입사하는 좋은 날이니까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거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줘. 잠깐만, 윤희채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청장을 입고 있는 거야? 설마 오늘부터 일자리 알아봐달라고 저렇게 차려입고 나온 거야? 예, 너 이리 가까이 좀 와봐라. 네가 여긴 어디라고 해집고 다니는 거야? 일할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그 서류 가방은 또 뭐니? 너무 오버해서 차려입은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봤자 결국 이 회사에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청업체 소개로 들어오는 방법밖엔 없을 테고 직행하는 곳은 결국 화장실 변기만 보는 일일 텐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사발로 퍼마시고 있니?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지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예, 너 지금 할미 말 무시하는 거야? 지금 어딜 들어가냐고? 제 딸은 예비 사이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거였는데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예비 사이가 잠깐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시모를 무시하고 예비 신랑이 들어간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어딜 들어가냐면서 갑자기 뒤를 쫓아가더니 머리채를 잡았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 앞에서 제 딸을 바닥으로 패대기 치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던 거였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부부가 말리기도 전에 일이 터졌고 형님은 시모 옆에서 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모의 흥분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소리를 지르자 형님이 저를 밀쳤고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형님의 뺨에 있는 힘껏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조카가 중간에서 저와 형님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온몸으로 막아섰고 그 사이 사무실에서 나온 예비 사이가 회사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에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못들 하는 짓들입니까? 당신들은 누구길래 남의 회사에서 행패야?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희야, 일어날 수 있겠어? 누가 이랬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버님, 어머님? 쟤는 또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야? 아주 끼리끼리 잘들 노는구만. 쟤도 여기 청소해주는 하청업체 직원 아니야? 그새 남자 하나 꼬드겼어?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내 아들도 꼬리쳐서 데리고 가더니 비는 못 속인다고 남의 회사에서 기를 부리고 있어? 김대리, 내가 분명 외부인 출입 못하게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여긴 왜 들어온 거야? 당장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소송 절차 밟으세요. 선처는 조금도 없으니 무조건 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머님,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남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여요. 다들 얼어 있잖아요. 조카는 제 예비 사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사색이 돼서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라며 경영주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형님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비틀거렸고 예비사이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딸 밑에 납작 엎드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예비사이의 등에 엎였고 직원들의 도움으로 차에 몸을 실어 예비사이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딸의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 곧장 병원으로 향하려 하자 시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길래 조카가 입사하게 될 회사의 대표의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할 예비 사이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저희 부부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제 딸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바람에 발목 인대가 늘어나 반깁스를 해야 됐고 이 문제로 예비 사이가 많이 화가 났는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비 사이에게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예비 사이는 수석으로 채용된 조카의 입사를 취소했고 입사 날이었던 중요한 날에
업무를 방해한 시댁 식구들에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시모와 형님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이 꽤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크게 물리는 바람에 돈을 상당히 많이 잃게 됐는지 조카가 앞으로 집안을 살릴 희망이라며 예비사이의 회사인 IT 기업에 꼭 입사를 해야 된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장손의 미래가 집안을 살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가족끼리 소송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예비사이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 부부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선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비사이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안 좋은 싹은 자를 수 있을 때 미리 잘라버려야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인간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길 바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간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이 접수가 된 상태이고 제 딸은 이번 7월 말에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모의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납작 엎드렸지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이 예비 사위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